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작년에 또 출제된 용어죠. 다음 중 복합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묻는 겁니다. 자, 1번 질문 보시면은 부동산 거래 활동 및 평가 활동에서 이 토지와 건물이 함께 그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 토지 상에 건물이 있죠, 이렇게. 토지 상에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 철거하지 않는 한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다. 부부의 혼인 관계처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그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 문제 우리가 작년에도 출제했지만요, 자주 출제되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2번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2번 정답이고, 건부감가, 여러분 토지 위의 건물로 인해서 토지는 어떻게 돼요? 건물로 인해서 사용 수익이 제한을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오히려 건물이 없는 상태보다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건부 감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토지와 그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면서도 마치 이렇게 결합된 상태로 하나의 부동산인 것처럼 거래되는 형태를 띠고 있고, 이렇게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상호 가치, 자, 건물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이 토지가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상호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개념이 복합 부동산입니다. 정답 2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협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개념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이번에 1번 지문 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그래서 이 협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이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시험 문제는 뭘로 출제했다? 이 민법상 부동산으로 출제했죠. 자,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민법상 이 부동산을 우리는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임차인 정착물도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자, 임차인 정착물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우리가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죠.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협의 부동산을 포함한, 자, 몇 줄 읽을까요?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 자,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 밑줄 긋죠? 이게 바로 준부동산입니다. 그럼 협의 부동산을 포함한 준부동산을 우리는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이 협의 부동산에 이 준부동산, 이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게 준부동산인데, 이 협의 부동산에 이 준부동산을 대주면 뭐죠? 광의, 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돼요.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문제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에서 구분이 아니라 무슨 측면? 법률적이죠. 이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이 법률적 측면이다. 이 법률적 우리가 측면에서 구분하는 개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번 부동산을 유무형의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개념으로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 부동산 아니죠.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 이런 용어가 나오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시험 문제 우리가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유형,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으로 볼 수 있고 형태가 없는 이 무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이 유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개념이 바로 이 기술적, 설계, 시공,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고, 이 무형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 있죠. 자, 부동산에 있어서 수요, 공급 관계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 있고, 자, 공법적 측면에서 토지 이용 규제라든지 사법적 측면에서의 소유권 관계를 다루는 이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를 이렇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 우리가 나타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여러분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다른 용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3번 틀렸고, 4번 가 건물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물은 비록 토지에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부동산으로 우리가 취급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죠. 자, 법률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등은 의제부동산, 의제부동산이 바로 준부동산이죠. 자, 이 준부동산, 부동산으로 의제한다는 얘기죠. 의제, 간주한다. 예? 의제부동산으로서 어디에 속한다?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우리 기본적 개념 묻는 문제입니다. 3번 부동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타인 소유 토지의 권원에 의한 경작 재배는 독립된 소유권의 경체로 우리가 경작자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하니까 틀렸죠. 여러분이 타인 소유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경작자 임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 내용에 포함되죠. 포함되지 않는다니까 또 틀린 지문.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 이용 분류 방식은 토지 이용의 효과적인 규제를 나타내고, 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 이용 분류 방식은 토지 이용 현안을 쉽게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작년에 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지역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고, 4번 토지 자본은 토지에 투입되어 토지로부터 분리할 수 없게 된 일종의 고정 자본이다. 이는 토지 자체의 유효성을 발휘하는 게 소요되는 비용인데, 발휘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데, 토지의 매입 자본, 토지 가격과 같다. 토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등기된 임목이 저당된 경우에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와는 그 토지와 같다는 게 아니죠. 다릅니다. 그래서 또 틀린 지문이죠. 벌채를 하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우리가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토지 분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낮이는 토지상의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건부지에 비해서 최유효용이 기대되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거래에 있어서 건부지보다 가격이 높고요. 우리나라 토지 가격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농지 지역에서 택지적으로 전환 중인 토지를 이행지, 아니죠.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이행지 개념이 아닙니다. 후보지죠. 그래서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크게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임지지역, 임야죠. 그러면 산을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데, 이때는 용도적 지역의 전환이죠. 논밭을 또 택지로 조성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등 용도적 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하죠? 후보지입니다. 이행지가 아니라 무슨 개념? 후보지 개념. 시험에 많이 출제된 용어입니다. 작년에도 또 출제가 된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여러분 2번 지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 개념.
자, 필지는 토지의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입니다.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의 법률적인 등록 단위고요. 토지에 대한 법률 관계, 특히 이 권리 변동 관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단위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서 이 등기의 한 단위를 의미하고 또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이 필지가 됩니다. 자, 5번에 빈지란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를 말하는데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만조 수의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회를 말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지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많은 토지를 우리는 빈지죠. 그래서 빈지는 법지와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토지의 특성 중 부동성으로부터 우리가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국지화시킨다. 여러분, 국지화라는 용어가 매년 출제된 용어죠. 맞는 질문이고요. 이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이 되고 부동산 권리의 공시 방법, 부동산은 등기고 동산은 점유죠. 공시 방법을 우리가 동산과 달리하는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 임장 활동으로 만들죠. 자, 부동산 시장을 또 추상적 시장으로 만드는데 이 개별 분석의 필요성, 여러분이 자, 이 부동산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분석의 근거가 돼요.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지만은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자, 토지의 가격이나 수익 등을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별 분석의 근거, 자, 토지 가격, 수익 등을 개별화,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이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는 것은 개별성, 부동성이 아니죠.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부동산의 속성 중 위치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접근성이 좋으면 항상 부동산의 가치는 증가한다. 항상 동그라미. 이게 틀렸죠. 여러분, 항상 또 반드시 언제나라는 지문이 들어가면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가치는 증가하는 것은 아니죠. 예?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접근성이 좋을지라도 접근의 대상 물건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 물건이라면 부동산 가치는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 접근성이란 어떤 물건과의 상대적 거리, 의식거리, 실제거리, 운임거리, 시간거리, 이 상대적 거리 관계를 말합니다. 상대적입니다. 위치평가는 위치의 유용성,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하죠. 자, 위치 양부, 좋고 나쁨에 따라 부동산의 유용성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위치가 좋을수록 가치도 높죠. 자,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접근성과 주거용 부동산의 접근성은 다르죠.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이지만은 이 상업용 부동산은 뭐죠? 우리가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은 뭐죠? 우리 생산성 기준이죠. 다릅니다. 자, 7번 문제 갑니다. 주택 수요에 있어서 실질적인 구매력이라는 것은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구매력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 금융의 조건에 있어서 금리가 낮다. 자, 여러분, 금리가 낮을수록 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낮아지죠. 그래서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구매력,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은 커집니다. 맞는 질문. 대출 금액의 절대액이 클수록 또 구매력은 커집니다. 대출 금액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가처분 소득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수요층에 가처분 소득이 많을수록 구매력도 커집니다. 자, 주택 저축 자금이 적을수록 구매력은 작아지고 반대로
주택 저축 자금이 많아질수록 구매력은 커지죠. 자,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작을수록 부담이 낮아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매력은 커집니다.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